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 17조 중앙회와 관련된 어떤 설립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앙회를 설립하려고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누구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줄에 해당되는 내용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이 정관 변경 때에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또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의 업무 정관에 기재할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그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그 중앙회인데요. 즉 의료기사와 관련된 어떤 중앙회를 하는 부분도 앞에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그 절차라든지 설립 인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즉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까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협조 의무 중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련되어 있는 협조 요청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음, 그 의료법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 19조 감독에 대한 내용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정관을 변경해달라 또는 시정해달라라고 명할 수가 있느냐면 그 내용 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요거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관에 정해놓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사업을 한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협조 의무 있죠? 그래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관련된 협조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런 요청을 받고도 협조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죠? 정관 뭐 배경에 대한 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이런 부분 시정 명령이 되겠고 이것도 시정 명령이 될 겁니다. 어쨌든지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요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파란 색깔로 묶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중앙이나 그 지부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뭐 공무원을 보내서 보고하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요. 또 해당되는 그 기관의 장에게 또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의료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 20조 보수교육. 요 보수교육은 제 20조 사항도 중요하고 시행령 제 11조 그 두 개 다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쨌든지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에 속합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또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만약에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기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지 이러한 의료 기사 등은 보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부분을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 교육의 시간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역시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실제 또 시행령 11조 역시 앞에 보수 교육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수 교육 시간 방법 내용은 다음 내용 구분에 따르는데 보수 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수 교육 방법은 대면 교육을 해도 되고요. 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보수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보수 교육을 하는지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네 개의 부분을 파란 색깔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보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첫 번째가 지급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업무 개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보수 교육의 하나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계 법령. 이 의료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바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의료관계 법규를 가리키고 있지만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을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들에게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고 어떤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보수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보수 교육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 있는 내용과 또 유사한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내용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 1호 요 내용입니다. 보수 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과 관련돼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인정 기준이라든지 운영 기준,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내용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세한 이제 규칙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에 우리가 여기 보면 14조 3항 여러분들 제 14조 4항 14조 제 3항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시행령이죠. 시행령 14조 4항. 그래서 잠시 한번 보면 그죠. 요 사항에 따라서 보시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그죠? 이 법에 따라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몇 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매년 8시간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요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당의 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한번 살펴보고요. 요 1번에서 4번에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란 색깔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학원 및 의학 전문 대학원,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죠? 전공자는 역시 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학생으로 우리가 일단 보기 때문에 이런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군 복무 중인 사람 역시 군대에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그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데, 단 뭐 군의관이나 그 관련된 군에서의 그 의료기사와 관련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실제 음,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은 주로 통합병원이나 이런 데니까 현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보수 교육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군복무 중인 사람은 이런 그 해연도의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 등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죠.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역시 보수 교육을 면제할 수가 있다. 그죠?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규정이 하나 더 있네요. 요 요건을 갖춘 사람,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해 연도 보수 교육이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유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제고 아예 그 해에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고, 유예라는 것은 후에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보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보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요거 한번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고 요 두 개를 파란 색깔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보수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우리가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역시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의해서 뭐 입원해가 있다라든지 장기간 입원해 있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장 받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치료가 끝난 뒤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을 보시면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우리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수 교육이 유예된 다음 연도에 다음 내용에 따라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플러스 4시간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1년에 8시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수 교육이 만약에 1년 유예된 사람은 거기에 더하게 1년당 플러스 4시간씩 더하면 됩니다. 12시간이죠. 8 플러스 4에서 12시간이고, 2년이면 12 플러스 4에서 16시간, 3년이면 16 플러스 4에서 20시간의 그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예가 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여기 보시면 1년 유예했을 때 4시간을 더하게 되고요. 2년 유예하면 그 8시간을 더하거든요. 3년 유예하게 되면 그죠?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8시간 할 걸 갖다 12시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용에 대해 평가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그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라든지 유예 신청서 있죠?를 그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보육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도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파란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요 한 번씩 또 언급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라든지 유예 신청서 같은 것들을 누구에게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을 받은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 누가 발급합니까?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이 이런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제출 이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냥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그래서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보수교육 이수증은 누가 발급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이 하게 된다. 그죠? 그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수교육 실시 방법. 그 보수교육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실시 방법, 또 그 밖에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보수교육 실시 기관장이 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럼 보수교육과 관련된 서류는 몇 년간 보수? 요거 중요합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장은 다음 내용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요거 빨간 색깔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들이냐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이라든지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그 다음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러한 세 가지의 서류는 몇 년간 3년간 보존, 즉 보수교육과 관련된 서류는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좀 외워주시기 바라고. 제 21조 면허 취소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 하나에 별표 두 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이죠. 1호부터 4호는 이 의료기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죠. 그 결격 사유 있을 때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를 해야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냐면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 즉 빌려주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치과 의사가 발행한 치과 기록물 제작 의뢰서 이거 몇 년간 서로 보존합니까? 2년간 보존하게 되죠. 이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치과 기록물 제작 등을 업무할 때 이럴 경우에는 역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에 그죠? 그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여기 보시면 의료기사 등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요, 그 의료법에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도 중요합니다. 다시 먼저 이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 보시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면허증 대우해 준 거, 그죠? 간단하게 또 하나 이제 들어가는 것이 치과기록물 제작 의뢰서에 맞추어서 그 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 면허 허력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다라든지 또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면허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러한 그
보시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 후에 그 처분의 원인이 사유가 되는 사멸되는 가 그럴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면허가 여기 보시면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사유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죠? 발급해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12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17년도에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재발급 사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 법 제5조에서 1호에서 3호 이거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는 이러한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라 그러면 다시 검사를 받아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올 그럴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지죠. 없어질 때는 우리가 면허증을 재발급 바로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 제5조 제4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 그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그 우리가 1, 2, 3조에 대해서는 주로 그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실제 그 사람이 어떤 판단하기 어렵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그럴 경우가 되는데 이 제4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 금고 이상 실행을 받고 그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어떤 법률을 위반을 해서 금고 이상의 실행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면허증 재발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21조 1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21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면허증 재발 그 시행령이고 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제 21조 1항 제 3호 의료증 대여해 준 경우죠. 여기 보시면 3호 또는 4호 대여 또는 뭐 3회 3호 또는 4호 같은 경우에는 면허 자격 정지가 된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그 면허증을 재발급해 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결격 사유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때 사멸이 됐을 때 바로 면허증을 재발급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후면 우리가 면허증을 재발급해 줄 수 있는데 단 이 부분이 제21조 1항 제3호의 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업무했을 경우 있죠. 요거에 따라서 면허 취소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요거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빚이 뚜렷할 때 우리가 면허증을 재발급해 준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면허증 재발급 절차 방법 등에 관련된 필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어떤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색깔로 묶어 주시고 아까 면허증 재발급은 역시 빨간 색깔로 줄 그어 주시는데 그 여러분들 그 의료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의료법에서는 이 재발급에 대해서는 조건 3회 정도면 금고 재사용 그거 외우라고 했었죠. 다시 조건 3회 정도면 금고 재사용 요걸 외우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뭐죠? 그 의료 저 의료 면허증을 발급할 때 그죠? 그 조건을 부여하죠.
예를 연도배는 3년 이내에 조건을 주고 또는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3년 이내에 뭐 기초의학이라든지 또는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면허를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몇 년 이내에 면허증을 재발급 못 합니까? 1년입니다. 조건 1년이죠. 3회 정도면 3회가 뭐죠? 정지가 3회가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어지거나 정지되었을 때 업무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거는 2년 이내에 면허 조건 1년 3회 정도면 2년입니다. 그죠? 그다음 금고 재사용 그죠? 금고형을 받고 뭐 아직 그 확정이 안 된 뭐 그런 형태. 그다음에 일회용 상품을 재사용해서 그 인명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우리가 3년 이내에 주지 못한다.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 면허 취소와 면허증 재발급에 대해서는 중요하니 의료기사에 대한 부분도 봐주시고 그 앞에 있는 의료법에서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면허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